UI적으로나 아니면 로고에 대한 컨셉이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리디자인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입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나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죠?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답변을 하는데 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경력이 엄청 많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말이 곧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참고만 좀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선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질문을 한번 봅시다. 어떤 질문? 강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무 디자인을 경험해봐요. UI/UX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질문들이 있나?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네요. 그죠?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요걸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비전공자로 국비지원에서 툴 사용하는 방법 배운 뒤 학원에서 만들었던 배너나 로고 같은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마디아님 포트폴리오 컨펌하는 영상이랑 강의 자료 보면서 공부 중인데요. 여전히 처음 포트폴리오를 기획하는 단계가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드려요. 예를 들어 편집 디자인 같은 경우 배너나 상세 페이지 등 꼭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제작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의 브랜드를 리브랜딩 제작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더 있네, 글이. 자세히 보기도 있네. 그리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어려움이 많은데 마디아님은 포트폴리오 제작할 때 작품을 만들 때 기획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거는 답변이 되게 단순할 것 같아요. 질문은 되게 길게 주셨지만 답은 단순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비지원이나 뭐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근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 어떻게 해야 포트폴리오가 좋게 나오고 지원을 했을 때 연락이 오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원에서 배운 거. 학원도 뭐 두 종류가 있죠. 일단 국비지원으로 무료 학원이 있고 국비지원이 안 되는 학원들 있죠. 일단 학원을 선정할 때는 확실히 국비지원이 안 되는 학원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보다는 돈을 투자한 만큼 더 잘 알려주긴 해요. 학원에서 배운 퀄리티도 좀 더 높고 세부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죠. 만약에 국비지원이랑 유료로 국비지원이 안 되는 학원이랑 이렇게 레벨대가 비슷하게 나오면은 다 국비지원 학원 가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학원에서 배운 거 갖다가는 취업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해요. 그냥 툴 정도 익히는 정도면은 뭐 괜찮은데 아무래도 디자인을 알려주진 않겠죠. 국비지원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 포토샵에 대한 툴이나 일러스트에 대한 툴을 알려주지만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크게 알려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아마 연락이 안 왔을 거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 중인데 여전히 포트폴리오를 기획하는 단계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대한 명답도 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유튜브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그대로 똑같이 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디자인하는 게 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인데 솔직히 뭐 1시간 만에 뭐 웹페이지를 하나씩 뽑아내는데 퀄리티가 높을 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배우셔야 될 거는 뭐냐면 폰트나 버튼, 아이콘, 뭐 그런 크기 같은 기본기를 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리브랜딩 할 때 해도 되냐? 기존에 있던 브랜딩을 내가 재해석해서 디자인해도 되냐?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단지 내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디자인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본인 생각이 좀 담겨 있어야겠죠. 그냥 단순히 이쁘게만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UI적으로나 아니면 로고에 대한 컨셉이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리디자인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입 디자이너들은 프로젝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디자인이 거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학원에서도 리디자인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할 때 기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흐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웹이랑 로고랑 뭐 다 달라요. 일단은 로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뭐 A라는 회사의 로고를 제작을 할 거예요. 그럼 A라는 회사의 컨셉이나 아이덴티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아이덴티나 컨셉을 먼저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았고 어떤 식으로 아이덴티가 나와서 디자인 키워드가 뭐 요렇게 세 개가 나왔다. 요걸 가지고 나는 로고를 만들었다 라는 이런 기승전결에 대한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웹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N사 회사의 웹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N사의 회사에 대한 컨셉이나 아이덴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기술력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UI적으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보여주고 딱딱딱 보여주고 딱딱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딱딱딱의 디자인을 얹히란 소리죠.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흐름을 잠깐 보여준 다음에 밑에 단에다 두셔도 되고 내가 기획으로 접근을 할 건지 디자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어필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순수 디자인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어필할 거면 디자인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요. 만약에 기획적인 의도가 좀 많이 가미된 포트폴리오 만들고 싶다면 기획 요소를 5대5 정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디자인이 안 좋은데 이 기획 단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뽑힌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디자인 그 포트폴리오 하실 때 그 순서죠. 기승전결을 꼭꼭꼭 맞추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쉬워요. 컨셉 아이덴티 넣으시고 밑에 디자인 넣으시고 그럼 끝이에요. 레이아웃이나 배치 같은 건 이제 본인이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참고나 소스 가져오는 사이트 어디 많이 이용하시나요? 일단 저는 소스는 딱히 가져오는 사이트는 없고요. 소스라고 하면 이미지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미지는 보통 유튜브 강의할 때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픽사베이. 자료 참고는 뭐 핀터레스트나 드리블 같은 데서 보고 요거 강의로 쓰면 좋겠다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강의도 많고요. 회사에서 진행되는 소스 같은 것들은 그 회사에 관한 이미지만 씁니다. 뭐 소스라고 하면 아이콘이나 뭐 그래픽도 포함될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나 그래픽은 딱히 어디서 다운받지는 않고 다 직접 그립니다. 그거 제가 원하는 컨셉의 아이콘이나 그래픽을 찾는 것보다 그냥 제가 그리는 게 더 속도가 빨라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죄송해요. 건강관리는 딱히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진 않아요. 마디아님께서 앞으로 디자이너로서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신지 신기술, AR, VR, VUI 등 어떤 쪽으로 공부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AR이랑 VR, VUI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쪽 단계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아직 그쪽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나가면 VR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AR이나 VR 정도까지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그쪽까지는 뎁스 있게 파고 있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도 UI, UX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깊게 아직 이쪽 단계까지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일단 이거랑은 좀 별다르게 개인적인 공부라고 한다면 그냥 회사에서 저희가 기획 회의하고 토론하고 자료 찾고 하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따로 뭐 시간을 내서 디자인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공부라고 한다면 타 사이트 벤치마킹에서 다 뜯어보거나 얘네가 어떤 기획을 갖고 디자인을 했는지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거나 그걸 가지고 기획자나 마케터랑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성장을 하는 거지, 뭐 제가 하루하루 시간을 빼서 따로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일러스트로 웹페이지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마디아님은 포토샵을 주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오랜 경험에서 일러스트보다 포토샵을 주로 다루시는 것 같은데 포토샵으로 웹 디자인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명답이죠. 이건 명답이 있어요. 일러스트는 그래픽 툴이고 포토샵은 편집 툴이에요. 쉽게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로 보면,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 일러스트는 버튼이나 뭔가 박스나 영역이나 라인을 그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툴인 건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툴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미지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죠? 합성을 할 수가 없고 이미지를 잘라 쓸 수가 없고 컬러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어색하고, 그죠? 이게 가장 커요, 솔직히. 그리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도. 단지 이제 편집적인 작업 자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클리핑 마스크도 그 박스를 그려가지고 드래그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야 되잖아요. 클리핑 마스크 자체도 포토샵이 훨씬 쉽고, 일단 일러스트 자체는 이미지를 자르고 붙이고 편집하고 합성하고 그림자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거 말고 진짜 실제 배너 같은, 우리가 쓰는 상품 배너 같은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그려서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포토샵에서 그려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웹 디자인이 이미지를 만지는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이미지를 만질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일러스트는 간격을 재기가 어려워요. 일러스트는 간격을 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 치수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어요. 일러스트 자체는. 뭐 이런 좀 큰 맥락들이 있죠.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더 큰 맥락이 있는데 그냥 가장 큰 맥락은 이미지 편집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아마 쇼핑몰 쪽이나 뭐 다른 기타 웹사이트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2번 정도 질문 드렸는데 잘 안 돼서 다시 질문 드려요. 죄송해요. 포포를 PDF로 뽑을 때인데 화질이 너무 안 좋게 나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어도비 XD 작업 후 내보내기로 PNG로 뽑은 뒤 포토샵에서 목업에 PNG 파일을 넣어 포플에 옮기는데, 잠깐만 무슨 말이지? XD에서 PNG로 뽑은 다음에 이 PNG를 다시 포토샵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PDF로 빼낸다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포토샵에서 목업에 PNG 파일을 넣어 포플에 옮기는데 이상하게 말씀해주신 거 적용해도 깨집니다. 목업에서 XD PNG를 넣어 완성된 목업을 PNG로 뽑은 뒤 포폴에 작업한 목업 이미지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말이 어렵다. 잠깐만. 넣어서 완성된 목업을 PNG로 뽑은 뒤에 작업한 목업 이미지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목업 파일을 그대로 포폴에 옮겨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그러니까 어찌됐던 PDF로 만들면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화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일단 XD로 만약에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굳이 PNG 말고 JPG로 내보내세요. JPG로 내보내신 다음에 그 포토샵으로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토샵에서 PDF로 뽑은다는 소린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 PDF, XD에서 작업하신 사이즈가 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XD에서 작업한 사이즈랑 포토샵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목업 사이즈랑 뭐 일단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늘리면 깨져요. 일단 늘리면 깨지니까 줄이는 거는 어느 정도 상관없는데 늘리면 깨지니까 일단 그거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절대 깨질 요소가 안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깨진 그 화면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아니면 어도비 XD에서 그 PNG나 JPG로 내보내실 때 그 퀄리티를 100%까지 올리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목업 파일은 굉장히 크거든요, 해상도가. 보통 목업 파일은 해상도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XD에서 디자인 작업하신 게 해상도가 목업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우리가 올프리 목업이나 이런 데서 받아온 목업들 보면 해상도가 막 3,000, 4,000 막 이래요. 근데 아마 좀 늘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해상도가 안 맞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다 같이 올려보세요. 그럼 아마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눌러줘야겠다. 두 번째 질문. 디자인된 페이지, 이거 먼저. 기초 툴이나 뭐 단축키 같은 기본이라지만 모르는 것들 많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초 툴. 요거는 제가, 지금 뭐, 시간 내서 하기 좀 그렇지만, 뭐, 나중에 한번 쫙 요약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단축키 어떤 거 쓰는지 쭉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주 안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약속. 1, 2주 안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된 페이지는 코딩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업무 전개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하면 퍼블리싱한테 넘겨줘요. 퍼블리셔가 가져갑니다. 그럼 퍼블리셔 분들이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딩 된 거를 개발자가 기능을 부여하죠. 보통 이런 로직이에요. 저희 회사는 디자이너가 직접 코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디자인된 페이지는 코딩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업무 전개가 이루어지나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기획서를 보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이 나오면 퍼블리셔가 코딩을 하고 개발자가 코딩된 거에 기능을 부여한다. 쉽게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포토샵 에펙 독학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저도 학원 다닌 적 없어요. 다 독학으로 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원래 그렇게 잘하셨나요? 디자인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디자인과 왔다가 너무너무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참담을 느낍니다. 다들 처음인데도 저보다 잘하더군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면 언젠가 잘하게 되는 게 맞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확실히 디자인은 좀 타고나는 게 있긴 해요. 타고나는 게 있긴 합니다. 채팅창은 조금만 있다가 요거 있는 질문 다 읽을게요. 보고 있어요. 채팅창 다. 지금 요렇게 왔다 갔다 시선 이렇게 분산되면 헷갈리시잖아요. 일단 여기부터 다 보고 그 다음에 채팅창 쭉 볼게요. 아셨죠? 다 보고는 있습니다. 눈으로는. 아직 답변을 이쪽 라인 먼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선이 분산되니까. 아셨죠? 일단 디자이너는 확실히 타고나는 게 있어요. 확실히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든 뭐 축구든 스포츠든 뭐 공부든 뭐든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그죠? 근데 타고난 사람만 디자인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 말은 즉 뭐냐면 굳이 타고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UI UX 쪽으로는 전혀 타고난 게 없어요. UI UX 쪽으로는 전혀 타고난 게 없고 약간 예체능 아트 쪽에서는 좀 타고난 게 어느 정도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딱히 그렇게 막 재능이 크게 인생을 좌지우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UI UX 쪽으로 가실 거면 만약에 아트 쪽이면 타고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UI UX 쪽은 뭐죠? UI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 디자인하는 거고 UX는 사용성, 사용자들 사용 패턴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레이아웃을 짜거나 뭔가 인터페이스 배치로 잘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UI UX 쪽은 전혀 타고난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컨펌이 잘 안 나고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제가 굉장히 잘해 보이고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만 봐도 저보다 잘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국내 전체로 따졌을 때는 저보다 잘하는 디자이너가 훨씬 많아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지 이제 눈높이의 차이인 거죠. 눈높이의 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다 돼요.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UI UX 쪽 디자인을 잘하고 싶으면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장담할게요. 확실히 돼요. 웹 디자인이나 모바일 디자인은 재능보다는 공부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트 쪽은 확실히 재능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요건 됐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네요. 대기업 디자이너로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이야기 듣고 싶어요. 자, 굉장히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기업 디자이너로 입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를 뽑을 때 원하는 조건들을 봐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대기업에 뭐 지원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한 4, 5년 전 제가 한창 이제 막 입사를 막 공채 뜨면은 막 지원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막 지원하는 그런 시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4, 5년쯤에. 그때 저는 대기업 면접을 총 7번을 봤습니다. 대기업 면접을 총 7번을 받고 그 중에 4군데가 합격이 됐었어요. 대기업 면접을 그러니까 서류하고 포트폴리오는 다 통과가 돼서 총 7번이 서류 합격이 됐고 면접도 총 7번을 봤는데 그 중에서 4군데가 합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때 한 5년 전 기준이라서 지금이랑은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근데 그때 당시의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 학점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학점은 너무 기본적인 학점이에요. 이게 학점이 뭐 4.0이다. 뭐 학점이 4.0이다. 뭐 4.5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그 학점의 중요성이 뭐냐면 지원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니까 대기업 공채 보면은 뭐 토익, 오픽 뭐뭐 하고 학점 3.0 이상 지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본 커트라인만 넘어가는 학점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3.0에서 3.5예요. 저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3.5에서 3.0이었어요. 그 이하 학점이면은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게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의 입사 지원 학점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최소 커트라인 조건. 근데 대부분 3.0은 다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은 대부분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B만 받으면 다 3.0이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3.0이 안 되면 지원 자격 박탈이에요. 왜냐면 이건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직군의 공통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정말 뭐 세계적인 천재가 돼서 스카웃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 공채로 들어갈 거면 최소 조건이 3.0 맞추셔야 됩니다. 3.5나. 왜냐면 디자인을 백날 잘해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비리예요, 비리. 그거는 비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최소 학점은 3.0에서 3.5 지키셔야 되고 보통 오픽이나 토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다 써져 있을 거예요. 대기업 공채 보면 뭐 오픽 뭐 토익 뭐 700 이상, 뭐 학점 3.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건 다 써져 있잖아요. 딱 그 조건만 되시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자이너는 그 정도 조건만 거기 공채에 써져 있는 최소 조건만 맞추시고 포 디자인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 조건이 안 됐는데 포트폴리오가 아무리 좋아봤자 지원이 당연히 합격이 안 되죠. 서류에서 다 떨어지죠, 당연히. 일단 최소 지원 자격 요건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셔야죠. 근데 이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최소 학점이랑 최소 뭐 토익이나 오픽 최소로 지원 자격 탁 맞추고 디자인을 겁나 잘했어요.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명은 뭐 학점도 4.0에다가 토익도 900에다가 막 다 만점인데 포트폴리오가 좀 구려. 그럼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전자를 뽑죠, 당연히. 전자를 뽑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공채 기준에 최소 커트라인만 맞추시고 나머지는 디자인 실력으로 다 뽑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올려드릴 겁니다.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학점이 높지가 않습니다. 저도 3점 뭐 초반대라서 아무튼 그래요. 일단 여기 있는 질문들은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F 한번 눌러달라고 하셨죠? 볼게요. 왜 이렇게 많아, 씨.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어?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승인을 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닭걸이 달리거든요. 안 돼. 자꾸 잘못 누르네. 일단 최대한 지금까지 딱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승인하고 답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좋아요. 다 어디 갔어, 댓글이. 네,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마디아님이 주로 하시는 웹디자인 강의를 하실 때 반응형 웹은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반응형 웹은 포토샵으로 디자인할 때 반응형 웹이 아닌 것과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당연하죠. 반응형은 일반 웹이랑은 좀 기준이 달라요. 반응형은 일반 기준이랑 좀 다릅니다. 반응형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로 이미지들이 작아지는 반응형이 있어요. 그쵸?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디바이스 화면을 줄일 때 퍼센트로 이미지가 줄어들 거냐 아니면 사이사이 간격값이 줄어들 거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이사이 간격값이 줄어들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구가 좀 예시가 되겠죠? 자, 봅시다. 얘네는 뭐가 줄어들 것 같아요? 봅시다. 자, 지금 간격은 그대로죠? 요 간격 잘 보세요. 간격은 그대로고 이미지가 퍼센트로 줄어들면서 한 단씩 떨어지죠, 지금. 요 단이 밑으로 떨어지죠. 단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미지가 줄어들고 텍스트하고 간격 크기는 고정이에요. 텍스트하고 간격 크기는 고정이에요. 그죠? 지금 보고 계시죠? 텍스트는 줄바꿈 되면서 크기 변동 없고 간격도 그대로 고정돼서 변동 없고 이미지가 퍼센트로 줄어들지만 더 작아지면은 아까 여기 있던 상단 이미지가 밑으로 떨어지는 전개 방식으로 지금 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형을 디자인할 때 화면이 줄어들 때 어떤 것들이 줄어들 거냐를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미지가 줄어들겠죠. 퍼센트로. 웬만하면. 근데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 값, 마진 값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요거는 일단은 최대 해상도로 만드세요. 최대 해상도로 뭐 2560이던 본인 모니터에 맞는 최대 해상도로 맞춘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2560으로 맞췄잖아요. 그죠? 그 이상 해상도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 보이니까 그 이하 해상도만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56이던 뭐 최대 사이즈로 해상도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줄어드는 케이스들을 쩌자작 생각하면서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네요. 반응형은 그것만 고려하면 돼요. 화면이 좁아지면 이미지가 밑으로 몇 개가 떨어질 거냐, 줄어들 때마다 이미지가 한 개씩 탁탁탁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이미지들이 퍼센트로 다 같이 줄어들 거냐, 아니면은 방금 보셨던 지구처럼 이미지가 다 같이 퍼센트로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한 단은 떨어질 거냐, 이런 거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 하시는 사이트 뜯어보신다는 게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보시고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다시 잡아보시고 작업해보시다는 거죠. 어떤 스타일의 레이아웃,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실무에서는 딱히 핀터레스트를 벤치마킹 하진 않고요. 제가 핀터레스트 벤치마킹 한다는 거는 그 유튜브 강의하는 거, 진짜 딱 유튜브 강의하는 수준,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핀터레스트에 있는 디자인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 사람이라서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핀터레스트를 벤치마킹해서 디자인은 하진 않습니다. 뭐 컬러 이런 거는 뭐 벤치마킹 할 수 있어도 레이아웃이나 뭔가 그런 구조적인 것들은 잘 안 갖고 와요. 갖고 와도 어쩌다 한두 개 정도 갖고 오죠. 왜냐면 핀터레스트는 현실 가능성이 뭐 너무 떨어져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컨셉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저게 개발 이슈가 엄청 많아요. 핀터레스트에 있는 디자인들은 내가 직접 핀터레스트 디자인을 해서 실무에 적용을 해도 개발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뿐만 아니라 실무는 뭐 서브 페이지부터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따다다다닥 UX적으로 다 이렇게 사용성이 기반되고 UI 배치나 아이콘 배치, 버튼 배치들이 다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핀터레스트를 보고 디자인하지는 않고요. 벤치마킹에서 사이트를 뜯어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그냥 네이버를 본다고 하면 실제 사이트를 뜯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얘네가 폰트를 몇을 쓰는구나. 지금 폰트가 도든 폰트의 12폰트의 컬러가 이 컬러네. 그죠? 그리고 얘네가 여기 간격을 몇을 썼네. 47 정도 썼네요. 그죠? 검색바 영역이 23이네요.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얘네가 마진을 몇을 썼구나. 이미지 크기는 몇을 썼구나. 비율은 몇이구나. 이런 것들을 싹 뜯어본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죠. 뭐 딱히 그런 거를 핀터레스트에서 레이아웃이나 그런 걸 본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들을 봅니다. 저는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쇼핑몰을 다 뒤져봐요. 해외부터 국내까지. 작은 쇼핑몰부터 큰 쇼핑몰까지 싹 다 뜯어봅니다. 싹 다 뜯어봐요. 그런 얘기죠, 뭐. 왜냐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게 뭐냐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쟤네가 하고 있으니까. 저런 레이아웃인데 저게 되네? 우리도 해야지.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핀터레스트는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디자인을 했을 때 개발 이슈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PSD 파일 가이드 잡으신 거 퍼블리셔한테 바로 그냥 주시는 건지 자르지 않고요. 네, 그냥 줍니다. 그냥 PSD 파일 그대로 줘요. 그럼 퍼블리셔분들이 간격 재고 폰트 크기 보고 다 알아서, 퍼블리셔분들도 다 포토샵 할 줄 아니까 그냥 PSD만 바로 넘겨드립니다. 학원을 다닐 여력이 안 돼서 학원 말고 독학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디자인 학원 학생들의 포폴이나 핀터레스트를 참고하는 편인데요. 마디아님 포폴 컨펌 영상에서 글을 많이 줄이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유명 학원 학생들 포폴은 컨셉에서부터 설명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이점이 있을까요? 전 마디아님 포폴처럼 심플한 포폴이 좋아요. 글 별로 없고 포폴 이미지로 승부하는 거요. 이거는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좀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면접관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원한 면접관이 포트폴리오 볼 때 디자인 중심으로 보는 면접관이면 글이 없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이런 뭔가 기획력을 본다던가 이런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UI UX적으로 기획력을 본다든가 컨셉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는 면접관들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좋아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게 좋아요. 적절한 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항상 이제 플러스 X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플러스 X나 아니면 뭐 디파이 정도, 뭐 요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디파이를 한번 봐볼까요? 얘네가 뭐 그나마 뭐 S부하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저는 딱 요 정도 느낌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인트로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설명 너무 많아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에서부터 이제 디자인으로 쭉 승부 보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으로 쫙쫙쫙 뽑아내는 거죠. 디자인으로 쫙쫙쫙쫙쫙쫙.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좋아하는 쪽이고, 이제 플러스 X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컨셉들이 좀 묻어나 있죠. 만약에 텍스트를 좀 쓰고 싶다면 저는 딱 요 정도 느낌의 텍스트, 요렇게 텍스트 좀 이렇게 정의해서 이게 이제 내가 디자인을 한 기획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기획 프로세스를 요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쫙 설명하고 쭉 가다가 또 그 다음 페이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쭉 가고, 그 다음 페이지 쭉쭉쭉 한 요 정도 느낌의 설명이면 되지, 막 설명을 딱 요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프로섹스도 보면, 근데 이거는 조금 예시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네는 기업 포트폴리오라서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명들이 기업에서 한 거니까. 근데 개인은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올 수가 없죠. 아이덴티 부여나. 그래서 여기서 글을 좀 추려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요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다고 저는 말을 하는 거니까 느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플러스 X 보시면 글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글이 많이 나오거든요. 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잡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백의미예요. 여백의미. 굉장히 여백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여백을 많이 썼고 중요한 부분에만 텍스트가 들어갔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깔끔하게 간결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지금 디자이너는 여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디자이너는 여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디자이너와 일반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하거든요. 여백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현재 트렌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느낌은 딱 요 정도 느낌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설명, 상당 기획 요 정도 보여주고, 기획 요 정도 보여주고, 설명 쭉, 포트폴리오 쭉쭉 내려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 제작한다면 저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찌됐든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한 저 정도 느낌에서 추려가지고 디자인 할 것 같습니다. 여백을 좀 볼 줄 아시면 확실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디자인 전공자입니다. 최근 UI UX 부분에서 UX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보통 기업의 UX는 모바일이나 웹 UX를 다룰 텐데 작품의 UX 관련해서 포트폴을 만들 때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자,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산업 디자인과예요. 그죠? 지금 제품에 관련된 UX는 IT 기업에 취업할 수는 없죠.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웹 디자인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죠? 모바일 웹, 모바일 앱, PC 웹 뭐 이쪽에 UI UX로 취업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쪽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제품 쪽으로 가고 싶으면 제품 쪽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셨죠? 제가 퍼블리셔를 목표로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어떠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커리큘럼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원에서도 커리큘럼을 알려주겠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제 답변을 못 드리겠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퍼블리셔 쪽은 전혀 몰라요. 퍼블리셔 쪽은 일단 전혀 모르고, 두 번째로는 학원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도 듣기만 했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왜냐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학원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학원을 직접적으로 다녀본 적도 없고 퍼블리싱, 코딩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조언이 좀 어렵겠네요. 요건 좀 죄송합니다. 저는 산업디자인 3학년 재학생입니다. 영어 공부도 많이 해야 하다뇨. 컴퓨터 작업을 밤새서 했더니 시력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건강관리하세요? 좋아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출이 많더라도 서울에 취직해서 많이 배우는 게 좋겠죠? 지출은 반값, 생활비, 간략히 뭐 이 정도 얘기하시네요. 영어 공부 하셔야죠. 영어 공부 다 기본이죠, 요즘에. 요즘에 영어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어를 못하면 그만큼 다른 걸 더 잘해야 돼요. 쉽게. 디자인도 그냥 그런데 영어도 못하면 의미가 없고 뭔가를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하나가 커야 돼요. 그거는 세상의 이치죠. 본인이 아마 면접관이라도 그럴 거예요. 둘 다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하나를 확 잘하든가.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블라인드 면접이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채 같은 거 뽑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학점, 뭐 영어 이런 건 요즘 다 대기업 공채는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했던 맥락이랑 비슷해요. 기본 조건만 좀 맞추세요. 기본 조건. 기본 조건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교 졸업할 때 다 그 토익 따야 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작품 플러스 토익이 있었어요. 토익을 못 따면 졸업을 못 했어요. 각 학과마다 토익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디자이너가 650인가 7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좀 너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50인가 700이 돼야지 졸업을 시켜줬었어요. 근데 지금도 다 그럴 것 같은데 딱 그 정도 커트라인만 맞추세요. 뭐 그 정도는 쉽잖아요. 그죠? 금방 하실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돼요. 저 지금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졸업하기 위해서 잠깐 했었어요. 시력은 저 굉장히 안 좋아요. 시력이. 제가 가끔 디자인 하다가 안경 쓰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제가 시력이 0.1 막 이래요. 저도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나중에 라섹인가 라식인가 할 생각이긴 합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실 거면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분야 직종에 공부를 하세요. 세미나를 참석하시든가 뭔가를 실무 디자이너로 최대한 찾아가서 만나면 베스트고 본인이 들어갈 디자인 업무에 뭐 산업 디자인, 뭐 웹 디자인 많잖아요. 그쪽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세미나를 찾아가든 학원을 다니든 뭐 기타 등등. 지출이 많더라도 서울에서 취직해서 많이 배우는 게 좋겠죠? 그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서울에서 뭔가 회사를 다니면 뭔가 더 많이 배울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서울의 벤처기업이랑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연봉 1800, 2000 이런 소리가 다 서울에서 나온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방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연봉 1800이다, 연봉 2000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왜냐면 서울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간다고 꼭 많이 배우진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 소문들이 왜 생기냐면 이제 서울권이나 판교권, 경기도권 이런데 이제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서울이 아니라 그냥 큰 기업에 지원하셔서 큰 기업에 입사하시면 많이 배웁니다. 굳이 서울 아니어도 돼요. 넥슨인가 거기 제주도에 막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포트폴리오 만들 때 사이즈가 궁금합니다. 마디아님,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해상도 모니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외부로 반응형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그냥 PDF로 만들 거냐, 여기서 아니면 JPG로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이제 외부로 반응형으로 코딩해서 구현할 거면은 뭐 사이즈에 대한 그런 거는 고려할 게 없겠죠. 반응형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웹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코딩을 해서 만드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진짜 잘 만들지 않는 이상 오히려 독이야, 독. 그거는
본인이 포토샵으로 디자인 이쁘게 했는데 잘했는데 코딩 구현에서 똑같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솔직히. 오히려 더 독이 되면 독이 됐지. 그래서 뭐 JPG로 만들 때는 저는 저해상도 고려해서 한 1400 정도 선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와이드 값. 반응형으로 만들어 본 적은 없죠. 뭐 만들 때는 뭐 고려 안 해도 되겠죠, 사이즈는. 마디안님께서 포폴 만드실 때 포토샵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익스포트 할 때 JPG로 하시고 PDF로 묶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치면 있잖아요. 이거 뭐 JPG PDF 변환 이거 있어요. 이런 거 쓰면 돼요. 이런 거 변환 프로그램 쓰면은 다 됩니다. 뭔 소리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웹에 올려버려요. 전 제가 갖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JPG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그냥 웹에 올려버립니다. XD에서 모바일 웹 사이즈 몇으로 작업하시나요? XD에서요. 해상도에 따라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은 곱하기 2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요. 웹 사이즈는 일단 256 사이즈로 작업을 해요. 2560에서 컨텐츠 영역,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모바일에서는 곱하기 2 사이즈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웹 PC 작업할 때는 일단은 와이드 값을 2560으로 놓고 안에 컨텐츠 영역을 1320으로 그리드를 짜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게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로 쭉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말로는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요것도 제가 조만간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웹 디자인 트렌드 좀 알려주세요. 야, 이거 이거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위험한 발언성이에요. 그냥 제가 아는 한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정답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느끼는 겁니다. 요즘 웹 트렌드는 여백이에요. 여백. 넓은 여백과 큼직큼직한 텍스트, 이미지들이 주를 다루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넓은 여백과 큰 텍스트들, 뭔가 편집 요소가 들어가는 디자인들.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게 단순히 이뻐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즘 트렌드는 넓은 여백과 큰 폰트와 큰 이미지들을 이렇게 크게 써. 이게 이쁘니까 요즘 트렌드가 그렇대. 글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좀 깊게 파는 사람들은 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넓은 여백과 큰 폰트와 큰 이미지들이 왜 트렌드로 PC에서도 자리를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모바일 퍼스트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모바일. 반응형. 그쵸? 반응형도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바일 퍼스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PC보다는 모바일이 대세거든요. 모바일 느낌으로 먼저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PC도 그쪽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너무 이질감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넓은 여백과 큰 폰트와 그 대비들 뭐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임 UI UX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에이전시 다니고 있고 앞으로 에이전시에 재직할 생각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열정이 엄청나고만. 앞으로도 에이전시에 재직할 생각이라니. 체력이 엄청나시네요. UX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직하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들 연봉 협상할 때 자, 일단 2번은 제가 잘 답변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연봉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 UX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UX 공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를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에이전시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런칭된 사이트라든지 지금 유명한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많이 사용을 해보고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얘네가 버튼을 왜 여기다 놨을까? 단순히 이뻐서 여기다 놓진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다 놨을까? 얘네가 왜 컬러를 왜 이렇게 썼을까? 인터랙션을 왜 이렇게 구현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봐야 돼요. 국내 자료는 별로 없어요. 해외 자료들이 많고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를 가이드 같은 거를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리해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을 붙여드리면 사용성 테스트 같은 거 조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보시는 게 좋고 해상도도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직하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 협상 방법이나 노하우가 글쎄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올리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웹디자이너 팀장님이시래요. 아무튼 연봉 협상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왜냐면 연봉 협상 자체는 제가 일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직급마다 연봉 테이블이 있었고 매 연마다 그냥 연봉을 계속 호봉수로 올려주는 그런 직장만 다녀봤어요. 그래서 딱히 그 협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사용해본 적은 없어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UX 공부는 아무튼 많이 보고 많이 사용해봐야 된다. 그리고 UX 자체는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려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론적인 공부를 파야 돼요. 텍스트가 왜 여기 위치했을까? 텍스트의 강좌가 왜 이렇게 줬을까? 스크롤하면 인터랙션이 왜 이렇게 구현될까? 버튼 위치는 왜 여기일까? 절대 그냥 이뻐서 여기다 버튼을 놓고 이뻐서 텍스트를 크게 쓰는 디자인은 별로 없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점을 하나 찍어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확인 취소 버튼 중에 취소가 오른쪽일까? 확인이 오른쪽일까? 이런 것들 다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예로 이제 11번가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제품 홍보가 되겠네. 이렇게 해야겠다. 자, 구매 11번가 페이로 구매 장바구니 담기. 얘네가 왜 이 순서대로 했을까요? 왜 이 순서대로 했을까? 그죠? 단순히 이뻐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별점이 왜 여기 있을까? 상품 리뷰가 왜 여기 있을까? 찜하기가 왜 여기 있을까? 공유하기가 왜 여기 있을까? 스크롤 내리면 얘네가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이렇게 지금 눌러보면 봐봐요. 되게 편해요. 이게 누르면 다음 옵션이 바로 열려요. 누르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찾아볼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을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XD에서 프로토타입 구동하는 애니메이션을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URL이나 동영상 파일로 넣고 싶은데 XD에서 프로토타입을 렌더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XD에서는 딱히 그 프로토타입의 기능이 많이 제한적이에요.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커뮤니티에 있는 질문 여기까지 좀 읽고 자, 나머지는 이제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을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